안녕하세요. 현피그입니다. 오랜만에 소설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소설은 지난번 소설의 2탄입니다. 본래는 제작 예정이 없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한 편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궁금하신 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그는 주기적으로 메일을 보내왔다. 오늘은 보조금으로 상식이 신발을 사왔어. 당연히 두 켤레지. 라는 글과 아기 코끼리 덤보 캐릭터 신발 사진이 첨부된 식이었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매일 같은 자세로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나는 하루하루 불어가는 배를 보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다. 배 안에 진짜로 생명체가 있을 수 있냐고, 하지만 직접 태동을 느끼지 않았냐고 스스로 되묻다 보면 미쳐가는 기분이었다. 나는 직장에서 기한이 지난 서류를 검토하거나 검토할 서류가 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지자 그의 메일을 읽지 않고 삭제했다. 메일을 다시 읽은 건 지우기 시작하고 고작 며칠이 지난 후였다. 제목을 보니 안 누를 수가 없었다. 드디어 상식이가 태어났어. 라는 메일에도 사진이 있었는데 코끼리 캐릭터가 그려진 베개에 누워있는 그것은 눈이 감겼고 커다란 키가 힘없이 내려앉았지만 다리가 4개, 코가 지렁이처럼 긴 아기 코끼리가 확실했다. 아주 건강하다는 추신도 달려있었다. 인터넷에 검색해서 본 코끼리와 상식이의 차이점은 인터넷 코끼리는 털이 수북하고 회색에 가까웠지만 상식이는 피부가 붉고 훨씬 더 분만 직후에 신생아 다웠다는 것뿐이었다. 덤으로 개인이 코끼리를 구매 혹은 입양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내용도 찾을 수 있었다. 그가 나를 속이기 위해 동물원 같은 곳에서 아기 코끼리를 훔쳐왔을 리는 없었다. 마침내 나는 상식이에게 굴복했다. 1년 만에 그의 집 현관 앞에 서자 설렘보단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으로 몸이 떨렸다. 초인종을 누르자 그가 나왔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가 푹 꺼져 있었다. 그는 보란듯이 자기 배를 쓰다듬어 보이곤 포옹했다. 나는 몸을 뒤로 뺀 자세로 받아주었다. 그는 말끔히 면도한 얼굴이었다. 상식이는 자고 있어. 신발을 벗는데 사진으로 보았던 신발 2켤레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나는 무엇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기로 마음먹고 들어섰지만 2켤레의 미니언 양말을 신고 스폰지밥이 그려진 담요를 덮은 상식이를 보자 심장이 툭툭하고 떨렸다. 픽, 츄. 가늘고 기다란 코끝의 2구멍으로 바람이 들어갔다 나오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새어나왔다. 예전에는 없던 퀴퀴한 냄새도 그가 아닌 상식이로부터 나오는 게 틀림없었다. 깨면 어쩌지? 나는 코끼리를 동물원 철창 너머에서 밖에 본 적이 없어 상식이가 깨는 게 걱정됐다. 괜찮아. 귀 보이지? 저게 소리를 막아주나봐. 흔들어 깨우면 몰라도 소리로 깨진 않아. 과연 귀마개처럼 상식이는 귀 덮개로 귀를 덮고 있었다. 진짜 낳긴 낳았구나. 말했잖아. 보고도 안 믿는 건 아니지? 믿어. 나는 선물로 가져온 대야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변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변기를 샀지만 그가 유아용 변기로는 택도 없다고 해서 대야로 바꾼 것이었다. 고마워. 양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 좀 봐. 그가 살며시 담요를 걷자 상식이의 엉덩이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비닐봉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일했던 편의점 로고가 박혀 있었다. 기저귀라도 채우지 그랬어. 이럴 줄 알았으면 기저귀 사올걸. 그는 눈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있어. 근데 기저귀로 감당할 양이 아니야. 먹는 건 또 얼마나 먹는지. 그의 시선을 따라 주위를 둘러보니 8평밖에 안 되는 방에 방향제가 3개나 붙어 있었다. 어떻게 나왔어? 제왕절개? 나는 궁금한 게 한둘이 아니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티셔츠를 걷어 배를 보여주었다. 맹장에 걸려 수술했던 자국을 빼면 새로운 상처는 없었다. 그럼 나았어. 자연분만이랄까? 어디로? 남자가 코끼리를 임신해 낳았다는 걸 믿게 된 시점부터 나에게 상식이란 경계는 무너진 지 오래였다. 입으로? 아님 거기로? 그는 픽 웃고는 화장실 문을 열었다. 원룸에 달린 화장실이라 코앞이었다. 그는 뚜껑을 올리고 변기에 앉았다. 그게 무슨... 당황하는 내 앞에서 그는 숨을 참아 얼굴을 빨갛게 물들였다. 설마... 더는 못 참겠는지 숨을 몰아쉬며 웃었다. 응 맞아. 칭찬받고 싶은 아이의 표정이었다. 배가 아파서 똥을 싸려는데 엄청 큰 게 있는지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힘을 줬더니 빠박 하고. 그래 빠박이었어. 빡이라기엔 길고 빠바박이라기엔 짧은 빠박. 갑자기 배가 허전해서 대체 얼마나 큰 똥이 나왔나 했는데 이럴 수가. 똥은 없고 상식이가 몸을 둥글게 말고 있는 거 있지? 얼마나 아팠는지 말해도 너는 안 나와봐서 모를 거야. 그때 뿌뿌 하더니 상식이가 몸을 일으켰다.
몸집은 옆집에서 키웠던 요크셔 테리어만 했지만 움직임은 오토바이와 자전거만큼 달랐다. 상식이는 아직 눈을 못 뜬다는 메일 내용과 달리 갈색 두 눈을 뜨고 코로 몸을 지탱해 일어섰다. 움직이는 상식이에 대한 첫 느낌은 무기력하네 였다. 자고 있을 때가 훨씬 생기 있었다. 우리 자식이야. 나는 상식이가 그를, 아니 우리를 닮아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상식이는 아장아장 이라는 표현이 적당하다. 미니언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를 향해 걸어갔다. 그는 봐. 벌써 걷는다. 엄마도 알아보고 사람보다 훨씬 낫지? 하고 자신을 엄마라 칭하며 웃었다. 나는 그럼 내가 아빠인 건가 싶었지만 굳이 물어보진 않았다. 그는 엉덩이에 붙여놓은 봉투를 뜯고 상식이를 자신의 무릎에 거꾸로 된 F 모양으로 앉혔다. 우린 평소에 이렇게 놀아 하며 그는 코와 장난쳤다. 그가 두 손바닥으로 번갈아 코끝을 건들면 상식이가 코로 손바닥을 따라잡으려 하는 놀이였다. 더는 놀랍지도 않았다. 만져볼래? 고개를 저었지만 그는 내 손을 끌어다 상식이를 만지게 했다. 나는 쭈글쭈글 접힌 살을 따라 쓰다듬었는데 상식이는 보드랍고 따스했다. 예쁘지? 응, 그러네. 하지만 그게 다였다. 그처럼 특별한 감정, 예를 들면 모성애를 느낀다거나 하진 않았다. 다시 뿌 하고 상식이가 울었다. 라기보다는 소리를 냈다. 짖은 건 아니고 운 것도 아니니 소리를 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풍선 바람이 빠지듯 작은 소리였지만 그는 놀라 상식이를 밀어내고 포장 비닐을 벗기지도 않은 대야를 엉덩이에 가져다 댔다. 그것은 간발의 차이였다. 작은 몸집에서 나오리라곤 상상도 못할 만큼의 똥이 쏟아져 나왔다. 피한 냄새에는 적응했지만 역한 냄새가 쏟아져서 코를 틀어막고 숨을 참다 입으로 쉬었다. 그는 방향제를 뿌려 냄새를 쾌쾌하게, 그게 한계라고 한다. 바꾸고 3번에 걸쳐 변기에 똥을 흘려보냈다. 종량제 봉투값을 아끼기 위해 그가 웬만한 쓰레기는 변기에 흘려보낸 탓에 수압이 약했다. 샤워기로 상식이의 엉덩이를 씻긴 후에도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나라면 하지 못할 일을 처리하는 그를 보며 나는 처음으로 그가 엄마답다고 생각했다. 산후조리도 못하지만 상식이가 태어난 뒤로 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해. 힘들어도 상식이만 보면 힘이 나. 그는 아직 어려서 코로 못 마신다며 상식이의 입으로 우유를 3갑이나 먹였다. 우쭈쭈 잘 먹네. 그는 힘이 닿을 때까지 섹스하고 마주보며 웃던 시절보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급한 일이 아님에도 어제 못다한 업무를 마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 가야겠다고 말하려 했다. 그런데 그가 먼저 개줄을 상식이 목에다 걸었다. 산책 가자. 지금이 아니면 못 나가. 산책하는 김에 데려다 줄게. 그는 조카가 2~3살 때 입던 옷을 물려받았다고 자랑하며 상식이에게 입혔다.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가 고른 건 반짝이는 보석이 박힌 연분홍 원피스였다. 코부터 집어넣어 입혔지만 등 뒤 지퍼가 꽉 끼는 바람에 살을 누르며 잠그는 동안 상식이는 가만히 있었다. 얌전한 게 어른스럽지 않느냐는 그의 말에 나는 동의하지 않았다. 보기에 상식이는 잠자고 똥 쌀 때를 제외하곤 무기력했다. 근데 상식이는 암컷이야? 순간 여자애라고 불러야 하는지 고민했지만 그가 암컷, 수컷 한 게 떠올랐다. 아니, 그럼 수컷이겠네? 아니, 그럼 무성이야. 봐, 상식이는 성질할 게 없어. 그는 상식이를 안아 엉덩이 밑을 보여주었다. 있어야 할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의사 말로는 남자의 몸에서 태어나서 번식이 불가능한 채로 나왔대. 오줌은 여기로 나오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점처럼 작은 구멍이 있었다. 그는 한 번 똥을 싸면 몇 시간은 괜찮으니 빨리 나가자고 재촉했다. 우리는 상식이의 목에 목줄을 걸고 밖으로 나갔다. 코끼리를 산책시킨다고 해서 애완견 산책과 다를 건 없었다. 다만 코끼리의 문제인지 상식이의 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앞서 걷고 상식이가 따라오는 모양새였다. 덤보 신발을 신고 따라오는 핑크 코끼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생각보다 평범했다. 다들 눈길을 쓱 줄 뿐 이내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돌렸다. 저 사람들은 알까? 상식이를 우리가 낳았다는 걸. 그는 당장이라도 자랑하고 싶은 듯이 쉼없이 떠들었다. 이 상황이 지겨워진 나는 아 그래? 같은 대답만 반복했다. 처음엔 산책을 자주 시켜줘야 한다는 말에 무작정 나갔거든? 근데 얘가 인도에서 똥을 싼 거야. 본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었지.
그렇게 말하며 그는 앞쪽에 거무칙칙하게 변한 보도블럭을 가리켰다. 근데 봤다시피 똥이 묽은 데다 양도 많잖아? 봉투 같은 걸 준비했던 건 아니지만 도저히 치울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 거기까지 말하곤 그가 뛰자 하며 앞서 달렸고 상식이가 끌리듯이 따라갔다. 자세는 안정적이지만 빠르게 걷지는 못하는 듯 했다. 나는 그가 뒤돌아볼 때까지 일부러 천천히 걸었다. 공원에 도착해서 나는 오빠, 정말 상식이를 혼자 키울 수 있겠어? 로 시작해서 상식이가 어디서 태어났든 간에 코끼리니까 동물원으로 보내야 한다고 그를 설득하려 했다. 그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제 부모야? 하며 부모라는 단어에 특히 힘주었다. 그러나 그의 강조에도 와닿는 게 없었다. 나는 버려진 유리병을 코로 굴리며 자유롭게 노는 상식이를 보면서도 유리가 깨져 다칠까 걱정되지 않았다. 그는 요즘은 말이야 하고 운을 떼며 공원에서 산책하는 교복 입은 여학생과 강아지를 가리켰다. 저런 광경을 보면 혹시 저 여자애가 웰시코기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부터 들어. 생각해봐. 우리가 그토록 콘돔을 써 제낀 것도 애를 낳지 않기 위해서였잖아? 왜냐? 돈이 없었으니까. 우리만 그래? 아니잖아. 그럼 사람들은 왜 아무 이윤도 없는데 애완동물을 키울까? 나는 갈색 엉덩이를 뒤뚱거리며 달리는 웰시코기와 키 작은 여학생을 번갈아가며 보았다. 다리가 짧은 게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지만 억지스러웠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모든 동물의 시초가 인간이게? 그는 안 돼?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고 대답했다. 나는 애완동물을 키우며 얻는 다양한 장점을 알았지만 코끼리를 낳은 그를 설득할 만큼의 상식적인 논리는 없었다. 우리는 두서없이 많은 대화를 나눴다. 상식이의 상이 코끼리 상에서 따왔다는 것도 있었고 인터넷에 따르면 코끼리가 높은 가격, 정확한 가격은 모르지만 억대일 것이라는 애 거래된다는 것, 물론 사지도 팔지도 못한다는 것. 그는 수염을 길러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취업 때문에 미루다가 상식이를 가진 김에 잃었다는 것. 그러나 뽀뽀할 때 상식이가 수염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면도했다는 것. 실은 정부에서 그에게 코끼리 사육사 자격증을 발급해 주었단 것. 상식이가 아프리카나 아시아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신종이란 것. 다 커봤자 사람만큼밖에 자랄 수 없다는 것. 인터넷이나 TV는 물론 SNS에서도 발설되지 않게 해주는 대신 나중에는 에버랜드에서 일한다고 서약, 무려 상식이 오른쪽 앞발로 발도장까지 찍었다고 했다는 것. 집에 기저귀가 있는 건 상식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차야 했기 때문이고 지금도 항문이 따끔거린다는 것들이 있었다. 나는 손바닥이 얼얼해질 만큼 박수치며 웃었고 지금이라도 양육권 소송을 할까 한다면 누가 엄마고 아빠인지 기준을 뭐로 할까와 같은 농담으로 그를 놀렸다. 우리가 공원 벤치에서 2시간 가까이 떠드는 동안 상식이는 놀이터 모래사장에서 뒹굴며 몇 마리의 개가 접근하는 걸 코로 저지하고 한 차례 똥을 쌌다. 우리는 아이들이 노는 곳이란 걸 알면서도 모래로 감췄을 뿐 치우지 않았다. 심지어 17살쯤 되어 보이던 아이가 모르고 놀다 신발이 똥 범벅이 됐을 때는 도망쳤다. 애기 표정 봤어? 응. 미안해서 어떡하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간만에 웃은 덕분인지 우리는 기분이 좋았다. 그는 산후 우울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나은 것 같다고 버스 타는 곳까지 바래다 주겠다며 우겼고 나는 괜찮다고 혼자 갈 수 있다고 거절했다. 옥신각신했지만 정작 우리를 이끈 건 상식이였다. 상식이가 처음으로 앞장서기에 따라갔는데 우연인지 버스 정류장이 있는 방향이었다. 버스가 왔고 나는 그에게 손을 흔들었다. 상식이에게도 손을 흔들었는데 상식이가 귀를 세우고 코를 내밀었다. 나는 만져보란 뜻인가 해서 손을 뻗어 코를 잡았다. 그러나 상식이는 코끝을 접었다 펴서 내 손바닥을 펼치고 코의 반동을 이용해 탁 하고 소리나게 맞닿았다. 그건 두말할 것 없는 하이파이브였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